권위적인 상사 대처법, 권위에 의한 상처 치유법. 질문. 어릴 적부터 너무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저녁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며 무섭게 화를 내시고 회초리로 맞기도 했습니다. 엄격하시고 자기 표현도 잘 안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불시에 가방 검사, 필통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주 사소한 것 같고도 혼이 많이 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드렸던 마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20대 중반인 지금도 남자를 볼 때 아버지와 정반대인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자면 학교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남자 중에 권위적이거나 조금이라도 가부장적인 모습의 남자를 보면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싫어하게 되고 자주 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괜히 기가 죽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혼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까요? 어려서 권위를 배울 때 왜곡된 모습으로 배웠고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반가운 소식은 상담하시는 분이 겪은 일이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강한 자기 일에 투철한 전문직의 여성 중에 아버지의 권위로 입은 상처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쓴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자기가 싫어하는 아버지식으로 자기도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명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몹시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린 그녀에게 늘 말했습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부터 뿔 난다고. 그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 말의 의미, 메시지는 정확히 받았습니다. 즉 품행을 단정히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학생 시절을 보내라는 통지의 의미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는 권위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비난했지만 학생 시절 한 번도 자신의 반항심을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문제없는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는 그동안 아버지의 권위에 눌린 화를 동료 남학생들에게 논쟁, 토론 클래스를 통해 공격했습니다. 말하신 것처럼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남성 우월주의 사고를 가진 남학생의 꼴을 못 보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해서 유학생으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전시키고 표현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주눅들고 두려움을 느꼈던 감정도 잊었는데 어느 날 지난날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재생시키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자기 분야의 자신감을 가지고 직장인으로 잘 지냈는데 유독 새로운 상사에게 회계 보고를 들고 가면서 늘 긴장되고 편하지 않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꾸 왜 불편함을 느낄까 하는 의문을 지니고 있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전날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명희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권위에 대해 주눅들었던 마음과 상처를 재생하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늘 회계 보고를 같은 또래의 남자와 여자 미국인 동료에게 하였고 한 번도 나이 많은 아니 자신의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한국인 상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에 대한 상처난 감정을 자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명의는 그 상사에게 업무상 회계를 보고하러 갈 때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 15살, 16살의 나이 어린 아버지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고 살아야 했던 그 어린 소녀가 아니다. 나는 이제 40대에 내 발로 선 내 영역이 있는 직장 여성이다. 더 이상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상사에게
기죽을 필요 없다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정이 다 나아지지 않으면 자신에게 쓴웃음을 한번 지어 주었습니다. 나 아직 어린애네? 라고. 어려서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배워야 했는데 권위를 가르쳐 주셔야 하는 아버지가 권위에 대한 바른 아이디어가 없어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소심함이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권위를 객관화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 이런 바른 권위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기 어렵고 어려서는 겉으로는 순종하고 속으로 반항하다가 자신의 힘이 생기면 그때는 그 전에 눌린 양까지 합쳐서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이라도 권위적인 남자를 보면 무조건 피하고 싫어하고 부딪히게 만든 겁니다. 또 아직도 권위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기에 아버지 같은 상사를 만나면 옛날 상처가 덧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도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채 하는 것도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권위를 객관화해서 정당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권위와 존엄성도 행사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에 대해 잘못 배우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법을 모르고 자신의 긍지 존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끝으로 그런 가부장적인 두려움을 주는 권위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신 아버지는 그전 세대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권위적인 아버지일수록 늙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자녀 눈에 종이 호랑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젊은 날 힘이 넘쳐 내 인생의 어린 날 나를 힘들게 하고 권위로 눌러대면서 나를 보호하려 했던 그 아버지의 보호와 거친 사랑이 그리워지는 날이 우리 인생에 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남자랑 살고 싶다 해서